그럼 이제 날개뼈의 바른 위치를 알아봤는데, 그러면 상완골, 팔뼈 있죠. 팔뼈는 어떻게 있어야 되냐? 팔뼈의 바른 위치는 뭐냐?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보통 엑스레이 상에서 저희가 엑스레이를 보면 이 견봉이라는 어깨뼈 지붕하고 이렇게 만져서 이렇게 쭉 내려가다 보면은 견봉뼈가 각진 부분이 만져지게 되고요. 살짝 내려가면 이제 약간 움직임이 있어요. 말랑말랑한 이게 상완골 뼈입니다. 요 사이 요 틈을 이제 상완골하고 이제 날개뼈 견봉 사이의 간격인데요. 이게 뭐 책에 보면 0.7cm 정도, 0.4에서 0.7cm 정도 돼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약간은 이제 틈이 있고, 이 약간의 틈이 있으면서 이렇게 팔을 올릴 때 이렇게 이 상완골이 좀 움직여줘야 되는데, 틈이 없이 너무 갖다 올라붙어 있다. 그러면은 팔을 올리다가 이렇게 팔이 올라가야 되는데 이 상완골이랑 견봉 사이에 틈이 없으니까 그냥 바로 뼈에 부딪혀 버리죠. 그럼 팔을 올릴 수가 없습니다. 또 반대로 너무 늘어져 있어. 간혹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팔 상완골 뼈가 느슨하게 내려와 있어요. 그런 분들도 역시나 팔을 올릴 때 이렇게 적절하게 텐션을 유지하면서 가져야 되는데 이 회전근개 근육 자체 힘이 없는 거죠. 그래서 또 팔을 올라갈 때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또는 이게 이렇게 느슨하게 늘어져 있다는 어떠한 이유냐면은, 보통 날개뼈가 이렇게 약간 날개뼈가 이렇게 상완골이 붙는 요 관절강이라는 요 면이 약간 오목한데 면적이 작다 그랬죠. 작으니까 상완골이 이렇게 탁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약간 그래서 잘 걸리게 하기 위해서 5도 정도 살짝 올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 면이 요렇게 해서 요렇게 되는 게 아니라 약간 기울어져 있어요. 그래서 상완골뼈를 살짝 걸칠 수 있게 도와줍니다. 그런데 이게 말씀드렸다시피 뭐 이렇게 난 자세가 반듯해야 돼, 그래서 어깨를 항상 내려놨어.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상완골 날개뼈가 이렇게 아래로 내려오기 때문에 상완골뼈가 잘 걸쳐져 있지 못해요. 그러다 보면 상완골뼈가 느슨하게 내려와 있고 계속 회전근개 근육이 늘어나는 텐션을 받아서 굉장히 힘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경우 상완골이 이제 날개뼈 견봉하고의 유격이 이제 느슨한 경우, 또 짧은 경우, 그 다음에 또 상완골뼈가 앞으로 이제 얼마 정도 나와 있어야 되냐? 보통 상완골뼈가 이 견봉뼈를 기준으로 앞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전 영상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4분의 1 정도 앞으로 나와 있는 건 괜찮다. 근데 4분의 1 이상 나와 있으면 문제가 된다 그랬는데요. 보통 이제 우리가 이렇게 주머니에 손 넣고 많이 다니고 어깨 반듯한 사람보다는 등이 굽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등이 이렇게 굽어 있으면은 기본적으로 사람 몸통이 갈비뼈하고 흉곽이 약간 타원형이잖아요. 몸통이 앞뒤 직경이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날개뼈가 올라붙는데 날개뼈가 그냥 수평으로 붙냐, 갈비뼈랑 몸통이 동그라니까 그 모양에 맞춰서 약간 기울어져서 붙습니다. 그게 약 30도 정도 기울어져 있습니다. 갈비뼈가 그렇게 붙어 있어요. 실제로 날개뼈가. 그래서 날개뼈가 약간 30도 정도 기울어져 있고 거기에 맞춰서 이 상완골 뼈가 앞으로 약간 비스듬하게 붙어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등이 굽었어. 그래서 날개뼈가 더 앞으로 나왔어. 그러면 어떻게 돼? 등 굽은 사람들 대흉근, 막 가슴 근육이 좀 짧아가지고 상완골뼈를 앞으로 당겨내잖아요. 그러면 상완골 뼈 자체가 앞으로 딸려 나왔으니까 날개뼈는 기본적으로 30도 앞으로 나와 있었고, 상대적으로 등이 굽은 사람들은 어깨가 더 굽게 되죠. 그러면 똑바로 서 있을 때 어때요? 손등이 앞을 전방을 바라보게 되죠. 등이 굽은 사람들은. 그래서 이 상완골뼈하고 견갑골 사이에 붙어있는 이 면이 있는데 견갑골이 밖으로 벌어졌으니까 손등이 더 앞을 봐야겠죠. 근데 손등이 앞을 보면 좀 원숭이 같잖아요, 걸을 때. 그러니까 이게 싫어. 그래서 팔만 밖으로 돌려버려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상완골뼈가 앞으로 더 많이 빠지게 됩니다. 원리가. 등이 굽은 사람이 그냥 등 굽은 대로 손 이렇게 하고 다니면 괜찮은데, 그래도 난 반듯하게 보이고 싶으니까 팔을 앞으로 돌렸어요. 그러면 상완골뼈가 앞으로 더 많이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등이 굽었다, 상완골뼈가 앞으로 나갔고 상완골뼈도 날개뼈 빠져나간 만큼 안으로 돌아 있는데, 이걸 손을 정면을 보기 위해서 돌리니까 상완골뼈가 앞으로 더 많이 나가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상완골도가 더 전방으로 많이 빠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개뼈를 제자리에,
갖다 놓고 등을 반드시 펴줘야 상완골 뼈가 앞으로 빠져나가지 않고 손등이 앞을 보는 게 아니라 옆을 봐야 내가 굳이 일부러 팔을 더 앞으로 돌릴 필요가 없죠. 그래서 상완골 뼈는 이렇게 스핀한다 생각하면 돼요. 이렇게 있는데 이게 날개뼈 자체가 앞으로 기울었어. 그러니까 나는 손등을 보이기 싫으니까 귀찮아. 싫어. 그러니까 팔을 밖으로 돌려버리니까 상완골 뼈가 앞으로 빠져나가 버립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상완골 뼈가 더 앞으로 많이 나와서 여러 가지 문제를 만들어내고 대표적으로 이두근 힘줄이 망가지게 되고요. 또 상완골 뼈가 앞으로 빠져나가니까 뒤쪽에 있는 회전근개 근육이나 견갑골의 뒤쪽에 있는 관절 막들이 굉장히 굳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거의 다 대부분의 문제들이 생긴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시 종합해서 그러면 이제 바른 날개뼈의 위치를 저희가 알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상완골 뼈의 바른 위치는 어떤 거냐 알게 되었고요. 그럼 팔을 올릴 때 날개뼈는 어떻게 움직이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내가 맨 처음에 이제 팔을 차렷해서 30도 정도 돌렸다. 이때는 날개뼈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냥 상완골 뼈만, 날개뼈하고 상완골 뼈 사이에만 움직임이 생깁니다. 근데 이제 30도에서 60도 정도까지, 30도에서 90도까지 팔을 벌린다. 그러면은 이때는 아까 30도에서 90도 구간이니까 총 60도 움직임이 일어났죠. 이때는 날개뼈가 약 30도 정도 돌아가 줍니다. 날개뼈만. 척추 갈비뼈하고 날개뼈 사이에서 날개뼈가 30도를 돌게 되고요. 그 다음에 상완골하고 날개뼈 사이가 30도로 움직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90도 정도 갔어요. 그 다음에 90도에서 약 140도 정도, 50도 정도 구간에서 90도에서 140도까지 갈 때 또 날개뼈는 한 30도 정도 돌아주고요. 그 다음에 상완골 뼈는 20도 정도 돌아주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140도, 팔을 140도 이상부터는 어떻게 되냐? 여기서 이게 포인트인데요. 날개뼈는 90도까지 해서 30도 돌아줬고 요 위에서 또 30도 돌아서 60도 정도 돌아줬고요. 나머지 180도 팔을 든다. 그러면 120도 구간은 상완골뼈가 역할을 해주는데 140도에서 180도 사이에서 상완골 뼈만 움직이게 되는데 이때 상완골 뼈가 그냥 이렇게 돌아가면은 부딪히잖아요. 견봉뼈에. 그러니까 약간 아래로 이렇게 미끄러져 내려오면서 올라가줘요. 그러니까 상완골 뼈가 이 상태에서 찡해서 올라가다가 부딪힐 것 같아.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밑으로 살짝 내려와서 올라가죠. 그럼 약간 살짝 내려와주면 공간이 생기니까 더 올라가죠. 근데 예를 들어서 뭐 상완골 뼈가 이렇게 위로 올라붙었다. 뭐 연세가 좀 드셔서 어깨 아까 상완골 뼈랑 견봉 사이의 유격이 좁다. 그러면 쭉 올라가다가 여기서 살짝 내려오면서 올라가야 되는데 딸려 올라가서 붙어 있으니까 그 이상 못 올리죠. 자, 팔 올려보세요. 그럼 이렇게 하고 끝나는 거예요. 나 다 올렸는데 이러면서 이 정도면 된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근데 실제로 마지막 미끄러지는 이 동작이 나오질 않는다는 겁니다. 자, 팔을 여러분들 이 상태에서 손 차렷하고 그대로 올려보세요. 이렇게 해서 귀에 갖다 붙이는 거랑 이 상태에서 쭉 가다가 90도에서 손바닥이 위로 보게 해서 붙이는 거랑 어떤 게 더 쉽죠? 감독님 어떤 게 더 쉬울까요? 그죠? 손바닥을 위로 올리는 게 쉽죠? 자, 손바닥을 내리고 그대로 올리면은 이 회전근개 근육들이 어깨에 부딪히게 돼서 통증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생리적으로 이게 우리는 관절 생리가 140도 이상에서는 팔을 밖으로 돌리면서 올라가게끔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움직임이 있어야만 어깨가 이제 망가지지 않고 잘 쓸 수가 있다. 그래서 다시 종합해 보면 날개뼈가 움직일 때 이렇게 날개뼈는 60도 정도 움직여주고 상완골이 나머지 움직여주는데 중요한 포인트는 상완골이 유격이 견갑골하고 견봉하고 간격이 있어야 아래로 미끄러지면서 잘 내려오고 또 뒤로 잘 돌아줘야 마찰이 없이 움직여주고 그리고 날개뼈가 아까 60도 돌아준다 그랬는데 날개뼈가 올라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항상 어깨 근육이 긴장돼서 날개뼈가 움직임을 막아버렸어. 그러면 팔을 올릴 수 없죠. 날개뼈가 너무 내려와 있어. 근데 했더니 이렇게 들었는데 날개뼈 안 움직여. 그래도 문제가 되죠. 날개뼈가 너무 모아져도 어깨를 이렇게 하면서 올리니까 문제가 생기죠. 또 날개뼈 너무 벌어져도
못 올립니다. 그래서 날개뼈 위치가 중요하다. 그 다음에 상완골 위치가 중요하다. 그런데 이거를 결정짓는 아이들이 누구냐? 흉추의 모양. 등이 굽어버리거나 등이 굽은 사람들 날개뼈 다 밖으로 빠져 있죠. 근데 또 두부 전방 자세, 우리 막 컴퓨터 마녀 그런 목 근육이 앞으로 목이 쭉 빠져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목 근육들이 날개뼈를 끌어올려 가지고 날개뼈 맨날 들려 있죠. 컴퓨터 많이 하는 사람들 어깨 맨날 이러고 살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는 척추, 흉추의 모양이 반듯해야 돼요. 또 등이 어떤 분들은 일부러 맨날 바른 자세 한다고 이렇게 다니시는 분들, 이런 분들 어때요? 흉추가 너무 일자로 꼿꼿이 서 있는 거죠. 그래서 흉추의 모양이 반듯해야 되고 정상적인 커브, 요추 전방 커브, 흉추 후방 커브, 그다음에 흉추의 움직임이 자연스럽고 날개뼈 위치가 제 위치에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상완골의 위치가 거기에서 이제 등이 아까 굽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손등을 앞으로 보이기 싫으니까 팔을 앞으로 빼면서 팔을 밖으로 돌리면서 상완골이 앞으로 빠져나간다 그랬죠. 그래서 상완골의 위치가 반듯해야 되고, 흉추와 몸통의 자세, 그 다음에 날개뼈의 위치, 그 다음에 상완골의 위치가 반듯한 상태에서 이 견갑상완 리듬이라는 팔뼈가 올라가는 이 정상적인 역학을 지켜줘야 됩니다. 그래야 어깨가 망가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어깨가 망가지는 역학은 이 견갑상완 리듬이 깨지면서 충돌증후군, 뭐 회전근개증후군, 뭐 힘줄 극상근 건염,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 슬랩 같은 경우는 좀 이제 사고로 인해서 망가질 수도 있지만 자세가 안 좋아서 슬랩이 유발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인자들 때문에 어깨 질환들이 많이 생기게 됐고, 이러한 어깨 질환들이 오래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 안에 염증이 생기고 막 유착이 생겨가지고 나중에는 오십견으로 진행되는 경우도 있다는 거, 그걸 명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꾹, 구독 꾹, 알람 설정 꾹꾹.